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제 이거는 비교를 해봤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컨트롤러한테 두 액션 메서드를 실행하게 했고 얘네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찾아가서 알아서 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두 액션을 실행을 하는 상태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원래 앱이 하고 있던 그 분기 태우는 부분, 명령어를 판단하고 어떤 메서드가 실행되어야 되는지 판단하던 부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부터 넘겨주죠. 지금 현재 우리가 컨트롤러 네임을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판단을 했죠. 메서드 네임도 어딘가 쓸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그렇죠. 각 컨트롤러가 어떤 명령어가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친구가 되겠죠. 근데 이게 각 컨트롤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넘겨줘야 되죠? 네, 얘도 두 액션에다가 같이 넘겨주면 돼요. 그럼 컨트롤러 쪽에 또 인자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스트링 메서드 네임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멤버 컨트롤러 쪽도 붙여넣기 해주고 아티클 컨트롤러 쪽도 붙여넣기 해주고 얘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멤버 조인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멤버 조인은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이 하나밖에 없죠. 두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얘를 좀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f문을 쓰지 않고요. 이제 스위치문이라는 걸 처음 써볼 거예요. 스위치문은 뭐냐? 이거 아주 간단한 친구입니다. 스위치문은 우리 조건문의 자바의 조건문의 종류에 스위치랑 i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건데 자바 조건문 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if, else if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나오는 스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글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자, 스위치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스위치를 써요. 그리고 식이 들어가죠. 자, 얘는 되게 간단해요. 이 식과 얘가 케이스 뒤에 온 얘가 같으면 얘를 할 거고요. 다르면 안 할 거예요. 스위치는 딱 이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엄청 간단한데 자, 일단 스위치 하나 스위치를 열어주고요.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넘겨받고 있는 메서드 네임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라고 하는 애를 적어줄 겁니다. 자, 이 케이스 뒤에 지금 멤버 쪽이니까 join이라고 넣어줄 거고 이때 콜론을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케이스가 맞아서 일치해서 이 안에 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라이트가 아니잖아. 두 조인을 실행하게끔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스위치 케이스 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메서드 네임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은 뭔가 갖고 있겠죠. 앱에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을 때 이게 지금 케이스에 적혀있는 얘랑 같으면 이 콜론 뒤에 종속되어 있는 두 조인을 실행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케이스 문이 하나밖에 없죠. 스위치 케이스는 이런 게 가능해요. 만약에 멤버 쪽인데 지금 기능은 아직 없지만 로그인이랑 같다, 로그아웃이랑 같다, 그리고 뭐 프로필이랑 같다 이렇게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메서드를 실행할지 적어주면 돼요. 현재 메서드 네임 이 값이 어떤 케이스랑 일치하는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스위치 케이스 문은요 무조건 이걸 해줘야 돼요. 뭐냐? 브레이크.
여기서 이 브레이크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게 없을 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메서드가 없지만 만약에 다 있는 거고 가능한 거다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메서드 네임이 조인이랑 같냐 물어봤는데 같아요. 그럼 얘 하겠죠. 근데 지금 브레이크 없죠. 그럼 다음 것도 봐요. 그리고 다음 것도 봐요. 다음 것도 봐요. 그러니까 if인데 덩어리 if가 아니라 그냥 다 따로따로 i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넣어줬다. 그러면 메서드 네임이 조인이랑 만약에 같으면 얘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났으니까 빠져나가요. 만약에 지금이야 어차피 메서드 네임이 이렇게 중복될 일이 없는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치는데 만약에 여기다 실수로 조인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렇다고 해볼게요. 지금 애초에 에러가 나긴 하지만 그러면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다면 일치하네 했어요. 근데 밑에 거 다 검사한다 그랬죠. 검사하고 얘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같이 써준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얘는 여기 나올 텐데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여기 안 나오네. 다른 글을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브레이크, 스위치문 종료 나와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디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디폴트는요, 일단 여기 적혀있는 거 보시면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제가 지금 제 코드에 디폴트를 쓰지 않았는데 얘가 뭐 문법상 에러가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문법이 약간 if, else if, 얘는 else의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케이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 번도 차미네를 만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디폴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할 거야?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뭐 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디폴트. 자, 이게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앱에서 else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거르고 있죠. 얘가 이미 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또 걸러줄 필요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만, 디폴트는 브레이크를 안 써도 되는가? 브레이크 써야 되네.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상태인데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멤버 조인을 한다면 이제 누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앱에서 명령을 입력받아요. 지금 여기 단계죠. 멤버 조인 엔터를 딱 치면 이거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이거 과정 거쳐서 이것도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내려와서 컨트롤러 네임이 지금 멤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한테 연결돼서 두 액션이 실행이 돼요. 여기서 else if 얘가 참을 만났으니까 얘는 안 쳐다보겠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두 액션을 찾아와요. 얘죠. 왔을 때 현재 메서드 네임 조인이죠. 얘랑 같네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두 조인. 그리고 브레이크 이거 다 하고 나면 브레이크 끝나서 이제 스위치면 빠져나가고, 그럼 두 액션 메서드가 종료됐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두 액션 메서드가 종료됐으면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가야죠. 이제 명령어 입력 받으러.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세요. 멤버 조인 제대로 입력하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사용자들이 언제나 이렇게 올바른 명령어만 입력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건 아주 크나큰 오만이에요. 이렇게 n을 하나 빼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보여주죠. 얘가 아무 말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 봤는데 안 맞아. 얘 안 할 거고 스위치 끝났네. 나갔어요. 그럼 얘 끝났죠. 그럼 다시 앱으로 가서 얘가 끝났다라는 거니까 이 밑에 없네? 올라가야죠. 이거예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도 이 디폴트를 살려놓으면 만약에 멤버 아까처럼 오타가 났다. 이때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온 상황이면 앞에 멤버나 아티클까지는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보다는 그냥 명령어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아티클 컨트롤러도 적용시켜주면 돼요. 자, 여기 아티클은 이제 라이트부터 두 라이트를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라이트 리스트, 이때는 show 리스트. 자, 그리고 여기 자, cmd 보세요. 제가 지금 두 액션한테 cmd를 보냈죠. 앱에서 두 액션 실행할 때 cmd를 인자로 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러가 cmd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요. 레귤러스로 받아요. 그리고 지금 show 리스트 하려고 하는데 cmd 여기다 줘야 될까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는 이 cmd가 필요한 기능들이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4가지나 있어요. 여기서 메서드 실행할 때 cmd 넘겨주면 사실 아까 전에 메서드 실행하면서 넘겨주던 cmd랑 다를 게 없죠. 그쵸? 저는 여기다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 찾아가서 4개 변수로 받고 있던 이거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cmd를 두 액션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해 버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자, 앱이 두 액션 메서드를 실행해요. 실행하는 상황 속에 cmd랑 메서드 네임을 인자로 넘겨줬죠. 얘가 매개 변수를 받았어요. 받은 애를 가지고 아티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전역 변수 cmd에다가 값을 넣어준 거죠. 그럼 이 밑에 아티클,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런 애들이 cmd를 쓰려고 하면 전역 변수로 갖고 있는 cmd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정확하게는 디스가 붙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굳이 붙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는 과정은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3분의 1짜리 MVC를 하고 있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리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실제로 M도 모델도 있고 뷰도 있는 찐 MVC 패턴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가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스트 했고 여기는 뭐 디테일 여기는 show 디테일이겠죠? show 디테일 그리고 얘는 modify 얘는 do modify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delete 얘는 do delete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디폴트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이거 없으면은 뭐 아티클 띄고 뭐 modify인데 y를 빼먹었다거나 오타가 났을 때 걸러줄 방법이 없으니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아직 우리 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세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아티클 뭐 이렇게 쳤다. 명령어 확인해라. 아티클 라이트 하겠다. 잘 되죠? 작성 잘 돼요. 아티클 리스트 보면 잘 나오고, 아티클 디테일 뭐 6번 잘 나오고, 아티클 모디파이 해서 4번 글, 3번 글 보겠다. 잘 바뀌고, 바뀐 거 확인해보면 잘 바뀌어 있고, 아티클 딜리트 해서 뭐 한 4번 글 지우겠다. 잘 지워지고, 아티클 리스트로 보면 4번 글 없이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멤버 조인도 테스트 한 번 더 멤버 조인 테스트 하면 사용 중이다. 테스트 1 하면 뭐라 안 할 거고, 비밀번호 이건 틀려야겠네요. 틀리면 뭐라 할 거고, 다시 입력 받으니까 이렇게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안 보이실 테니까 잘 위로 다시 올려서 아티클 모디파이 까지만 쳤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래요. 이거 왜 에러가 나죠? 지금 CMD 비치, do modify라는 기능 안에서 이 CMD 비치가 스플릿을 통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지금 2번 방이 있어요. 이 명령어를 치면 2번 방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형변환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앱 쪽에서 해봤습니다. 자, 이거 얘가 하는 일이 뭐였죠? 그렇죠. 지금 1번 방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미리 걸러낸 거잖아요. 여기로 내려왔을 때 에러 안 나게 하려고.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앱에서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CMD 비치가 얘의 랭스가 2라면 왜 2예요?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왜 2일까요? 얘가 1이면 애초에 여기까지 못 와요. 왜 못 오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얘가 1이었다면 CMD 비치가 아니지, 잠깐만, 얘는 여기서 다시 자른 거잖아. 근데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명령어 가지고 자른 거기 때문에 결국 앱에서 잘랐던 이 결과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modify라는 기능을 입력을 했다면. 근데 얘가 1이면 애초에 여기까지 못 와요. 왜? 여기서 걸릴 거니까. 명령어 확인, 요 밑으로 넘어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2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넘어오겠죠. 주 액션까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로 와서 얘까지 실행이 돼요. 여기서 modify 맞아, 메서드 네임은 modify랑 동일해, 그래서 do modify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검증하면 됩니다. 3, 그러니까 길이가 2라는 건 2번 방이 없이 1번 방에서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2번 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얘를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 줘야겠죠. 실제로 2번 방에 대한 데이터를 쓰기 전에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명령어를 확인해주세요 하나 보여줘 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밑으로 코드를 안 내려보내야 돼요. 뭐 넣어주면 되죠? 네,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do modify가 실행이 됐다.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여기죠. 여기서 호출을 했으니까. 근데 실행이 됐는데 실행되자마자 이거 조건에 안 맞는데 하고 끝내버렸어요. 리턴으로. 여기서 메소드 끝났죠. 그럼 뭐 해요? 브레이크니까 빠져나갈 거고, 빠져나갔더니 두 액션 자체가 끝나버렸죠. 얘가 이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게 종료가 된 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 올라가서 명령어 입력 받아라. 이 큰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게 우리 글번호가 입력됐어야 되는 부분들에 얘가 다 필요하겠네요. 다 넣어주면 됩니다. 딜리트 쪽도 넣어주고, 리스트나 디테일 쪽도 넣어주고, 리스트는 상관이 없죠. 디테일 쪽에도 넣어주고. 리스트는 왜 상관이 없죠? 네, 그냥도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스플릿으로 쪽에서 그 스트링 배열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다른 방식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할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멤버 컨트롤러 쪽은 얘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서 아직 CMD를 뭐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도록 하고, 만약에 나중에 쓰다가 기능 만들다가 필요해지면 그때 이런 과정 하나 또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do write, show list, show detail 이런 메서드들, 얘네가 지금 현재 다 퍼블릭인데 얘네가 퍼블릭일 필요가 없어져요. 밖에서 호출하지 않으니까. 다 해당 컨트롤러 안에서만 호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죠.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두 조인이 더 이상 퍼블릭일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조인을 호출하는 곳은 같은 클래스 내부인 멤버 컨트롤러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작업한 프로젝트 안에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클래스도 많이 생길 거고요, 변수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고, 메서드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퍼블릭이어야 돼, 무조건 퍼블릭이어야만 해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프라이빗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프라이빗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 진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쓰이면 좋다 이 말이 아니라요. 내가 어차피 변수 필요하고 메서드 필요해서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퍼블릭으로 존재하는 애들의 개수보다 프라이빗으로 존재하는 애들의 개수가 더 많아야 맞는 거예요. 퍼블릭은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OOP의 특징 중에 캡슐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온전하게 지켜가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캡슐화를 지켰을 때 단순히 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인 캡슐화라고 하는 특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거지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더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돌아가요. 중간에 꼬일 일 없이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캡슐화를 지켜줘야 되고요. 이런 생성자나 두액션 같은 거, 이런 애들은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퍼블릭을 써야만 하니까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거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프라이빗을 다 붙여주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지금 어거지로 MVC 패턴을 좀 꾸역꾸역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 기존에 있던 상태보다는 좀 더 안정성도 올라가고 역할 분배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율도 좀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한 거를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git add git commit 자, 커밋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현재 우리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가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멤버도 좀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로그인 기능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때마다 회원가입부터 하는 거 너무 귀찮아질 거니까 멤버도 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너무 간단하죠? 따로 시간을 들이기도 되게 뻘쭘할 정도로 너무 간단한 애니까 그냥 해버리죠. 같이 복사 그대로 할 거고요. 멤버 컨트롤러에 가서 밑으로 간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테스트용 게시물이 아니라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겠죠? 얘는 3개는 좀 많고 5개는 좀 많고 3개만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3 그리고 여기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멤버 아이디겠죠?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제목 내용이 아니라 여기 로그인 아이디로 바꿔놓고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테스트 123, 테스트 123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멤버 DTO를 한번 볼까요? REG 데이트는 현재 날짜 넣어주면 되고 네임 넣어야겠네요. 네임은 얘도 네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 플러스 아이 그럼 사용자 1, 2, 3으로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가 들어가야 되고요. 변수 이름 당연히 의미가 멤버니까 멤버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 아이디 여기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그러면 아티클스의 애드가 아니라 멤버스에 애드해서 멤버를 추가하겠다. 자, 이런 메서드 완성됐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가 해봤던 거고 해봤던 거 그대로 가져다가 내 상황에 맞게 약간 변경만 한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쓰는 곳이 없으니까 아직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자, 앱에서 이것처럼 호출해주면 되겠죠. 멤버 컨트롤러한테 있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실행해라. 자, 여기 보시면은 메서드 이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근데 이거 상관이 전혀 없죠. 이거 왜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른 컨트롤러에 있으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객체 배울 때 상속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얘네 둘 완전히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죠. 근데 얘네 둘을 이미 묶어놓은 객체가 하나 있죠. 우리한테 누구죠? 컨트롤러죠. 그러면 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여기다가 추상 메서드 하나 빼놓고 얘네 상속받아 쓰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제가 상속 설명을 드릴 때 이미 관계 성립이 확실하고 이제 상속에 대한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 메서드가 이름이 똑같거나 똑같은 그런 걸 처리를 할 거면 하나 만들어 놓고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해서 쓰는 게 그냥 따로 만드는 것보다 이득이다라고 한 적 있죠.
그것처럼 얘도 건드려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abstract void make test data 그 이름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얘는 인자 따로 필요 없으니까 안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얘 추가했는데 왜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 뭐라 안 해요? 원래 추상 메서드 하나 추가되면 뭐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뭐라 안 하죠? 이거 이미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어노테이션만 안 날린 거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뺀 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달아도 돼요. 안 달아도 되고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달려서 만들어지는데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지금 현재 안 달려도 되고 달려도 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어노테이션들은 다 의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어노테이션들 때문에 역할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어노테이션에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주석 깔아놨다 느낌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제가 커밋을 하고 지금 이걸 건드렸죠. 이거까지 하고 할걸. 그냥 테스트 데이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딱 실행시키면 회원 데이터도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인 기능 같은 거 만들면 바로 로그인도 가능하겠죠. 자, 로그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로그인 기능은 쉬워요. 잠시만요. 자, 로그인 기능 구현을 할 건데 명령어는 멤버 로그인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아이디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을 받고 엔터를 딱 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일치하는 회원이 없습니다. 정도로 보여주죠.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 경우, 틀린 경우 이거. 그리고 비밀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이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보여주도록. 자,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하면 다시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안에 가둬놓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니까 이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세요. 자, 얘는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3교시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